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34장 여왕의 소녀. 지난 3주 동안 그린 게이블즈는 온통 분주했어요. 애니 퀸스에 갈 준비를 하느라 바느질할 것도 많았고 주고받을 이야기도 정리할 물건도 산더미였거든요. 앤의 새 물건들은 하나같이 넉넉하고 예뻤는데 그건 모두 매튜 아저씨가 세심하게 골라준 덕분이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도 이번만큼은 매튜 아저씨가 사다 주는 건 뭐든 군말 없이 받아들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연한 연두색 천을 한 아름 안고 앤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앤, 이건 내 가벼운 예복을 만들려고 가져온 거란다.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닐지도 몰라. 예쁜 블라우스도 충분히 있으니까. 하지만 혹시 시내에서 저녁 파티에 초대라도 받으면 차려입을 옷이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인하고 루비, 조지는 벌써 이브닝 드레스라는 걸 준비했다는데 너만 뒤처지게 할 수는 없잖니. 지난주에 앨런 부인이 시내에서 골라주는 걸 도와줬고 에밀리 길리스를 불러서 만들게 할 거야. 에밀리는 솜씨가 좋아서 에밀리가 만든 옷은 최고거든. 오, 마릴라, 정말 너무 예뻐요. 애는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면 저는 떠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져요. 연두색 드레스는 에밀리의 훌륭한 솜씨로 턱과 프릴, 셔링을 아낌없이 넣어 만들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애는 매튜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보여주려고 그 옷을 입고 부엌에서 시 처녀의 맹세를 낭송해드렸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의 밝고 생기 넘치는 얼굴과 우아한 몸짓을 바라보며 앤이 처음 그린 게이블즈에 왔던 날 저녁을 떠올렸어요. 누르스름한 윈시 옷을 입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린 채 잔뜩 겁먹은 아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마릴라 아주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어머나, 제 낭송 때문에 마릴라 아주머니가 우시네요. 애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살짝 몸을 굽혀 마릴라 아주머니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이건 확실한 성공이라고 해야겠어요. 아니야, 내시 때문에 운 건 아니다. 마릴라 아주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시 따위 때문에 눈물을 보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냥 내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나서 그랬어, 앤. 내가 좀 더 오래 어린아이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단다. 내 모든 이상한 버릇까지도 말이야. 너는 이제 다 컸고 곧 떠나버릴 텐데. 게다가 그 드레스를 입으니 너무 키도 크고 멋있고 정말 정말 달라 보이는구나. 마치 더 이상 에이벌리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괜히 마음이 외로워졌어. 마릴라. 애는 마릴라 아주머니의 깅엄 앞치마 위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마릴라 아주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감싸고 진지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마릴라 아주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저 가지치기를 좀 하고 가지가 조금 더 뻗어나갔을 뿐이에요. 진짜 저는, 여기 안에 있는 저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 겉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든 제 마음속에는 항상 마릴라 아주머니의 작은 앤이 살고 있을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튜 아저씨, 그리고 사랑하는 그린 게이블즈를 제 인생의 모든 날마다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할 거예요. 앤은 자신의 생기 넘치는 젊은 뺨을 마릴라 아주머니의 바랜 뺨에 살며시 댄 채 손을 뻗어 매튜 아저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그 순간 앤처럼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내주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타고난 성격과 평생의 습관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그저 팔로 앤을 꼭 끌어안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다정하게 끌어당기며 영원히 앤을 놓아주지 않아도 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죠. 매튜 아저씨는 눈에 눈물이 글썽이자 황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푸른 여름밤의 별빛 아래 매튜 아저씨는 뒤숭숭한 마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포플러 나무 아래의 대문까지 걸어갔어요. 앤이 그렇게까지 버릇이 나빠진 건 아닌 것 같네. 매튜 아저씨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가끔 내가 끼어든 게 결국 큰애가 되진 않았지. 똑똑하고 예쁘고 게다가 마음씨까지 착하니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낫지. 애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줬어.
스펜서 부인이 저런 실수를 해준 건 운이 좋았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운 좋은 실수도 없을 거야. 하지만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섭리였던 거야.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앤을 필요로 한다고 보신 거지. 드디어 앤이 퀸스로 떠나야 할 날이 왔어요. 앤과 매튜 아저씨는 어느 화창한 9월 아침에 길을 나섰어요. 다이애나와는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눴고 마릴라 아주머니와는 눈물 없이, 적어도 마릴라 아주머니 쪽에서는 덤덤하게 헤어졌어요. 하지만 앤이 떠난 뒤 다이애나는 금세 눈물을 닦고 카모디 사촌들과 함께 화이트 샌즈로 해변 소풍을 떠났어요. 그리고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편 마릴라 아주머니는 불필요한 일에 맹렬히 몰두하며 씻어낼 수 없는 가장 쓰라린 종류의 마음 아픔을 안고 하루 종일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마릴라 아주머니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다락방에 생기 넘치는 앤이 없고 부드러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애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어요.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진정되었을 때조차 마릴라 아주머니는 스스로 놀랄 만큼 격렬하게 앤을 그리워하며 울었답니다. 앤과 에이벌리 학생들이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아카데미로 향했어요. 새 학생들을 만나고 교수님들 얼굴을 익히고 반으로 나뉘어 정리되는 바쁜 흥분 속에서 첫날은 쏜살같이 지나갔죠. 앤은 스테이시 선생님의 권유대로 2학년 과정을 듣기로 했어요. 길버트 블라이스도 같은 선택을 했고요. 그건 성공한다면 1년 안에 1급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원래는 2년이나 걸리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훨씬 많은, 그리고 더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제인, 루비, 조지, 찰리, 무디 스퍼전은 야망 같은 건 별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2급 과정을 듣는 것으로 만족했답니다. 애는 자기가 아는 얼굴이라고는 방 맞은편에 앉은 키 크고 갈색 머리의 소년뿐인 50명의 학생이 있는 교실에 앉아 있자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게다가 그를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앤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았죠. 그래도 같은 반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이 기뻤어요. 오랜 경쟁심은 여전히 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고 그게 없다면 앤은 뭘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심심할 거야. 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길버트는 아주 단단히 결심한 얼굴이네. 지금 당장이라도 메달을 따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게 분명해. 정말 멋진 턱선을 가졌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아, 제인과 루비도 1급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곧 친구들이 생기면 고양이가 낯선 다락방에 들어앉은 것 같은 기분도 덜하겠지. 이 아이들 중에서 누가 내 친구가 될까?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야. 물론 다이애나에게 약속했지. 퀸스의 어떤 소녀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더라도 다이애나만큼 소중해질 수는 없다고. 그래도 둘째로 좋은 애정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저 갈색 눈에 진홍색 허리띠를 한 소녀가 마음에 든다. 생기 있고 발랄해 보여.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저 창백하고 고운 아이도 좋아. 머리카락이 정말 예쁘고 꿈에 대해 꽤 많이 아는 듯한 얼굴이야. 둘 다 알고 싶어. 팔짱을 끼고 걸을 정도로 애칭을 부를 만큼 친해지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서로 모르고 아마 나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겠지. 아, 외롭다. 황혼이 내려앉은 그날 밤, 앤이 자신만의 복도 끝방에 홀로 있을 때는 외로움이 더욱 사무쳤어요. 다른 소녀들은 모두 시내에 사는 친척들에게 신세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숙하지 않았거든요. 조세핀 벨이 아주머니가 앤을 맡고 싶어 했지만 비치우드는 아카데미와 너무 멀어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벨이 부인은 앤에게 딱 맞는 하숙집을 찾아주었고 매튜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그곳이 앤에게 가장 알맞은 곳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죠. 그 집 주인은 몰락한 신사 숙녀예요. 벨이 부인이 설명했어요. 남편은 영국 장교였고 손님을 아주 신중하게 받아요. 앤이 그 집에서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식사도 훌륭하고 아카데미와도 가깝고 조용한 동네에 있답니다. 벨이 부인의 말은 모두 사실일 수도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사실들은 앤을 덮친 첫 번째 향수병의 고통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애는 칙칙한 벽지에 그림 하나 없는 좁고 작은 방을 우울한 눈으로 둘러보았어요. 작은 회로 된 침대와 텅 빈 책장뿐이었죠. 그린 게이블즈의 자신의 하얀 방을 떠올리자 목이 메어 올라왔어요. 그곳에선 바깥에 넓고 푸른 고요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정원에서 자라는 스위트피, 과수원 위로 쏟아지는 달빛, 경사 아래 흐르는 개울과 그 너머 밤바람에 흔들리는 가문비 나뭇가지들, 광활한 별이 가득한 하늘, 그리고 나무 사이 틈으로 비치는 다이애나의 창 불빛까지.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창밖은 삭막한 거리였고 전화선이 하늘을 가리는 그물처럼 얽혀 있었으며 낯선 이들의 발자국 소리와 수천 개의 불빛이 낯선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죠. 애는 자기가 곧 울음을 터뜨릴 거라는 걸 알았고 울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울지 않을 거야. 어리석고 약한 짓이야. 저기 봐. 세 번째 눈물이 코 옆에 떨어졌어. 또 오고 있잖아. 웃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에이벌리와 관련된 것뿐이고 그건 오히려 더 슬프게 만들지. 넷 다섯 금요일에 집에 갈 거지만 100년처럼 느껴져. 아, 매튜 아저씨는 지금쯤 거의 집에 도착했겠지. 그리고 마릴라 아주머니는 길 아래에서 매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여섯 일곱 여덟 봐 세는 건 소용없어. 금세 홍수처럼 쏟아질 테니까. 기운을 내야 하는데 내고 싶지 않아. 슬퍼하고 싶은 게 더 나아. 눈물 홍수는 분명 곧 터졌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조지파이가 나타났어요. 애는 익숙한 얼굴을 보자 너무나 기뻐서 조지와 자기가 서로 그렇게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어요. 에이벌리의 일부라면 파이조차도 반가웠던 거죠. 와줘서 정말 기뻐. 애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 울었네. 조지가 귀찮다는 듯 동정하는 투로 말했어요. 향수병이겠지. 그런 거에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 나는 향수병 같은 거 안 걸릴 거야. 시골 구석의 따분한 에이벌리보다 훨씬 재미있어.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어. 울면 안 돼, 앤. 보기 흉해. 코랑 눈이 빨개져서 온통 빨갛게 보이거든. 나는 오늘 아카데미에서 정말 신나는 시간을 보냈어. 프랑스어 교수님은 정말 멋져. 코 수염만 보면 심장이 커얼롭스해. 먹을 거 좀 있어, 앤? 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아, 역시 마릴라가 케이크를 한 알음 싸줬을 거라고 짐작했지. 그래서 들른 거야. 아니었으면 프랭크 스토클리랑 공원 가서 밴드 연주를 들었을 거야. 프랭크는 나랑 같은 하숙집에 살고 정말 재밌는 친구거든. 오늘 수업에서 너를 보고 저 빨간 머리 소녀가 누구냐고 묻더라. 나는 내가 커스버트 집에 입양된 고아고 그전엔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줬어. 애는 외로움과 눈물이 조지 파이의 뻔뻔스러움보다 나은 게 아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인과 루비가 나타났어요. 둘 다 코트에 퀸스 색깔 리본, 보라색과 진홍색, 을 한치 길이로 달고 있었죠. 조지는 지금 제인과 말을 하지 않는 사이였기 때문에 비교적 얌전해져야 했어요. 휴! 제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늘 아침 이후로 몇 달은 산 것 같아. 집에 가서 버즈를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끔찍한 늙은 교수님이 내일까지 20줄을 해오라고 했거든. 하지만 오늘 밤은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 앤, 너 울었던 흔적이 보이네. 울었다면 솔직히 말해. 그러면 내 자존심이 좀 회복될 거야. 루비가 오기 전에 나는 눈물을 마구 쏟고 있었거든. 누가 같이 바보짓을 해주면 덜 창피하잖아. 케이크 아주 조금만 줄래? 고마워. 이건 정말 에이벌리 맛이야. 루비는 책상 위에 놓인 퀸스 달력을 보고 애니 금메달에 도전할 생각인지 물었어요. 애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럴 생각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아, 생각난 김에 말인데. 조지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어요. 퀸스가 결국 에이버리 장학금을 하나 받게 될 거래. 오늘 소식이 왔다고 하더라. 프랭크 스토클리가 말해줬어. 프랭크의 삼촌이 이사 중 한 명이거든. 내일 아카데미에서 발표될 거야. 에이버리 장학금. 애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야망의 지평이 마법처럼 넓어지고 높아졌죠. 조지가 그 소식을 말해주기 전까지 애니 도달하려는 최고 목표는 1급 교사. 자격증과 어쩌면 메달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애는 자신이 에이버리 장학금을 받고 레드먼드 대학에서 문학과정을 이수하고 학사 가운과 모티보드를 쓰고 졸업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답니다. 에이버리 장학금은 영어 분야였고 그 분야에서라면 애는 자신의 발이 본래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다고 느꼈어요. 뉴브런즈윅의 한 부유한 제조업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 일부를 해양주의 여러 고등학교와 아카데미의 서열에 따라 배분되는 많은 장학금을 마련하도록 남겼대요. 퀸스가 그 장학금을 하나 배정받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 그 해가 끝날 때 영어와 영문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졸업생이 장학금을 받게 될 것이었어요. 레드먼드 대학에서 4년 동안 매년 $250씩 받는다고 하니 애니 그날 밤 볼이 화끈거린 채 잠자리에 든 것도 당연한 일이었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저 장학금을 딸 거야. 애는 굳게 결심했어요. 내가 학사가 된다면 매튜 아저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아, 야망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이렇게 야망이 넘쳐서 정말 기뻐. 게다가 야망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 그게 가장 좋은 점이지. 하나를 이루고 나면 그 위에 또 다른 야망이 반짝이고 있거든. 야망은 삶을 참 흥미롭게 만들어줘.